자, 요즘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셔요. 왜냐면 이제 중국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저희 옆에서 중국 친구들도 야, 니네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와? 막 이러면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을 정도로 많은데 요번에 구정 명절 때 한국을 좀 다녀오면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게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유용합니다. 상해에는 이제 공항이 3군데가 있죠. 김포에서 보통 오시면 홍차오 공항 일청사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홍슈엔루나 구베이 지역이 가까우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먼저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홍차오 공항 일청사, 인천공항에서 온다 그러면 이제 푸동공항 쪽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푸동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면주가 있는 루자주에이 같은 곳으로 접근하기가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이제 관광 위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푸동공항으로 오시고 친지 방문으로 오시는 분들은 홍차오 공항 쪽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공항에 너무나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보통 2시간 전에 가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3시간 전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좀 서둘러 일찍 왔는데 제가 이제 명절이 좀 지나서 별로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인천공항의 모습 한번 영상으로 찍었는데 한번 보셔요. 네, 저는 이제 동방항공을 타고 왔는데 사실 동방항공 티켓팅 하는 데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출국하는 데에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여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스마트 앱을 좀 깔면 네. 빨리 통과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좀 다운을 받아봤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제 줄을 3줄로 서요. 일반 여권이 2줄을 차지하고 스마트 패스하는 전용이 이제 1줄을 차지하는데 솔직히 생각보다 스마트 패스 전용이 빠르진 않았어요.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가는데 얼굴 미리 등록하면 안면 인식만 해서 이제 통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범 단계라서 그런지 빨리빨리 안 보내주고 일정 통과시키고 좀 정지시키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슷한 속도로 가지만 만약에 이게 제대로 작용을 하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까 미리 스마트 패스 앱은 다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국 앱 다운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스마트 패스 앱을 다운받아서 통과하고 하던데 한번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내식을 좀 비교해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국내선 비행기 타는 거 보고 식사가 어땠냐라고 물으셔서 같은 동방항공인데 솔직히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국제선인데 너무 맛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선에서는 밥이 좀 제대로 나왔었거든요. 약간 카레인데 치킨 카레였나 해가지고 먹을만하고 또 뭐 야채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마지막 간식거리까지 나와서 물으셨을 때 제가 왜 동방항공 식사가 별로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제선의 동방항공 식사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샐러드랑 이게 뭐라고 해요? 이게 마카로니라고 하나? 뭐 하여튼 이거를 차가운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먹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외국인들이 이렇게 처음으로 입성할 때 좀 이미지가 안 좋겠다, 이거 좀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국내선은 괜찮았지만 이번에 국제선 타보니까 동방항공 국제선 식사는 그다지 식사가 중요하신 분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입국 신고서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내에서 보통 나눠주니까 기내에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이제 모자라서 밖에 내리셔가지고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은 중국에 입국할 때 입국 신고서를 써야 되고요. 보통은 이제 개인 정보, 뭐 이름이라든지 생년월일, 비행기 이런 거 작성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중문 이름 쓰게 돼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또 맨 처음에 때는 우리는 한자 이름이 있으니까 한자 이름 썼더니 왜 썼냐고 안 써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분은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비자가 있으시면 비자 번호 쓰시는데 요즘에 다 무비자 입국 많이 하시니까 무비자면 무비자 하시고 여행이나 뭐 친지가 있으시면 친지 방문으로 체킹하시면 되고요. 이제 앞 페이지만 쓰고 뒷 페이지 안 써서 당황하실 수 있어요. 뒤에도 꼭 보시고 출국하는 다시 비행기 있으시면 쓰시고 뭐 어디를 방문했었냐 이 3번 항목
한국에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내가 어디를 방문했지 다 생각하면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한국 정도 쓰셔도 굳이 이거 갖다 문제 삼진 않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 아마도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 적고 뒷페이지도 있으니까 꼭 적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리시면 지문 등록하셔야 돼요. 동방항공이지만 기내에서 한국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안내하는 게 있어서 한번 그 영상하고 우리 수암을 찾으러 가는 데까지 잠깐 또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시라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스카이팀 회원사인 중국 동방항공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입국신고서 못 쓰신 분들은 써야 되고요. 이제 수암을 찾으러 가는 곳인데 한번 보시면 요 앞에 17번, 16번은 이제 일본에서 온 비행기 수암을 찾는 곳이고요. 이쪽 이제 제가 짐을 찾을 곳은 15번 클레임, 배기지 클레임이었는데 제가 요날 느낀 게 15번 배기지 클레임은 한국에서 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기는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여행 온 것 같이 이렇게 막 어디 가지 막 하면서 말씀 나누시면서 짐을 기다리던데 아까 16번, 17번 이제 나고야에서 오고 도쿄에서 오는 거는 중국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일본 여행은 많이 가는데 한국 여행 별로 안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에서는 한국 여행객이 좀 많이 오는 그런 거였고 일본 쪽에서는 중국 분들이 다시 해외여행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요. 이렇게 이제 짐을 찾고 나면 네,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짐을 다 찾고 검사할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도 있는데 일단 나오시면 이렇게 공항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처럼 이제 공항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좀 저 앞쪽에 보면 택시를 탈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 분들은 저렇게 줄 서서 택시 타는 것보다 디디나 아니면 알리페이에서도 차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넘어와서 다들 여기 핸드폰으로 그러네요. 앱 보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앱으로다가 차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차를 부를 때 요 질푸 알리페이 한국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보시면 차를 부르거나 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알리페이 앱에서 차를 부르거나 디디라는 앱에서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격별로 선택사항이 많고 그리고 굳이 내가 혼자 여행 왔는데 차 한 대를 다 쓸 필요 없으면 합승하는 걸로 부르면 훨씬 요금이 또 쌀 수 있으니까 가는 목적지 치고 요금별로 차량을 선택하시면 돼서 대부분의 여행 오시는 분들도 이거 다운받아 오시면 상당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비행 시간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정말 뭐 비행기 좀 떴다가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한 2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는 한 1시간 반 정도 오면 이제 착륙을 하고 비행기에서 좀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면 거의 2시간 정도 되니까 사실 멀진 않아요. 서울에서 지방도시 가는 정도 시간밖에 되지를 않아서 사실 한국하고 중국은 너무나도 가까운 나라인 거죠. 예. 근데 제가 온 날은 한국에 요즘에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옵니까? 맞아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연착됐어요. 그래서 한 비행기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좀 대기해서 좀 늦게 출발을 했지만 어쨌든 상해에 오니까 갑자기 날씨가 너무 따뜻한 거죠. 상대적으로 온도가 상당히 높은데 상해도 기온의 패턴이 같이 가요. 온도는 차이가 있는데 한국이 추워지면 상하이도 추워지고 제가 오던 날 한국이 영하 12도 찍던 날 왔는데 상해에 오니까 영하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따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왔죠. 네. 국내선이 국제선보다 시간이 더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광저우를 간다거나 베이징을 간다거나 하면 다 2시간 정도는 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외국 사람 입맛에 맞춰보려고 노력한 건 아닐까? 너무 추워서 네. 식었다고 쳐주죠.
네,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항에 네. 카트는 비용을 별도로 내야 되는 건가요? 무료인가요? 비용은 별도로 내지 않아요. 그냥 무료고요. 중국의 특징이 있잖아요. 잘 정리해 놓지 않아도 그거 다 치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리에 안 갖다 놔도 이제 정리하시는 분 따로 있고 참 요번에 제가 수화물을 좀 규격 사이즈보다 큰 거 가져왔는데 네. 계속 배기지 클레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이라고 해서 되게 이게 늦게 나오진 않아요. 보통 입국 수속 마치고 나오면 수화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의 한국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 과정에 대해서 화면에 모니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쩐 일인가 했더니 제가 이제 규정된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아예 따로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거 갖다 놔주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이제 계속 배기지 크레임 쪽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배기지 크레임 약간 뒤쪽에 바닥에 네모로 이렇게 색깔을 노란색인가 해서 표시가 있어요. 거기다가 카트에다가 딱 제 짐을 올려서 누군가 갖다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규정된 사이즈가 아닌 건 별도 비용 받지 않고 거기다 갖다 놔주니까 특히 골프백 같은 거 들고 오시는 분들 되게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규정된 사이즈를 안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건 아니지. 네. 감사합니다.